술을 마신 채 광안대교에 배를 그대로 들이받았던 이 러시아 선장. 이 선박 내부의 CCTV 영상을 우리 해경이 공개했습니다. 선장은 계속해서 사고 나고 닷 내린 후에 술을 먹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CCTV 영상 보시면 선장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CCTV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부두를 출발한 화물선이 정박한 요트를 들이받는 영상입니다. 아유, 이렇게요. 정상 경로를 벗어나서 광안대교로 향하는 화물선 갑판위에 있던 선원들이 놀라서 막 뒤편으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곧 부딪힐 것 같은 상황인데 선장은 선원과 다툽니다. 화물선 광안대교와 이렇게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충돌한 뒤에야 뒤늦게 기적을 울리면서 후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상법에서 요즘 박사학위를 또 수료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손소 변호사님. 지금 CCTV 상황 보니까 술판이에요, 일단은. 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변명했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배에 있던 꼬냑을 마셨다. 그런 주장이었는데 누가 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사고 후에 마신 게 아니라 사고 전에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게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상태입니다. 아니, 선원들 자기들끼리 저 선장 저 술이 문제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입출항 당시에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배를 저렇게 조종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할 수 있겠고요. 과거는 일단 사고가 안 났으니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혐의들을 새롭게 밝혀내면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형사적인 그런 규정까지도 찾아내고 있거든요. 앞으로 몇 개까지 찾아낼지 굉장히 궁금한 상태이고 또 음주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기준으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0.03%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기준을 강화한 건데요. 예. 선박도 역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선박의 기준은 이제 해사안전법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제 조타를 조종하거나 아니면 그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왜냐하면 선장이 술에 취했어도 직접 잡는 게 아니라 그 선원이 잡고요. 항해사가 잡고 옆에서 지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는. 그리고 또 기준이 자동차 운전에서는 0.05에서 0.03으로 이번에 내려갔습니다만 그 배의 경우에는 이미 2015년부터 0.03이었어요. 이미 그 배 관련해서 음주가 굉장히 좀 문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미 규정을 강화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그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아니 해상교통관제센터가 김배민 박사님, 네. 저 특히 요트를 들이받았는데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노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는 교신을 정리한 다음에 애써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저 광안대교를 어떻게 들이받을 수 있을 건가 상상이 안 갔는데요. CCTV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트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꺾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꺾을 때도 속도를 내면서 급하게 꺾으면 회전 반경이 커지게 되잖아요. 예. 저 엄청난 배가 속도를 내면서 회전 반경을 급하게 꺾다 보니까 광안대교를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여기 있었던 승조원들은 전부 다 반대했던 거죠.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선장이 자신의 과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가면서 엄청난 사고를 불러일으킨 거죠. 저 사고 이후로 사실은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도 조금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 러시아 선박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 정부에 배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저 이후로 광안대교가 교통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겪게 됐던 그 교통에 대한 불편함까지 전부 다 보상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요트를 치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지나갔는데
요태 또 사람도 있었어요. 어허. 승조원들 3명은 갈비뼈에 부상까지 입었다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좀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안대교 부딪히기 직전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갑판 위에 있었던 승객이 이미 사고를 인지하고 선원이 지금 뒤쪽으로 도망가는 모습도 자막에 가렸네. 예. 지금 도망가고 있는. 요 앞에서도 한 번 더 도망갔거든요. 두세 명이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장이 꼬냑을 얼마나 마셨을까요? 윤성기 수사과장은 선장이 꼬냑을 이렇게나 많이 마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00ml짜리 꼬냑 한 병이 3분의 2가 비어 있었다. 그런 정황에 대해서 일단 검찰에 기록에다 첨부해서 그래 올라갈 것이고요. 꼬냑을 3분의 2 이상 먹고 나서 선장과 선원들은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눈 대화들도 저희가 한번 받아 적어봤어요. 배 못 돌린다, 속도가 안 줄어든다, 누가 갑판장 좀 도와줘라, 바치겠다, X도 했다, 이게 술의 결과다, 난리 났어요, 밖에. 글쎄요, 제가 90년 중반에 그 큰 직장을 가졌던 게 이제 정부정책연구소였는데 예. 그때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듣도 보도 못한 그 면허 시험을 감독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도선사라는 거였는데. 도선사. 그때 당시에 도선사가 뭡니까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주면서 그분들 수입이 한 달에 한 2천에서 3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90년 중반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화물선이 그 규모가 지금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크진 않으니까 도선사나 예인선이나 이런 거를 쓰지 않는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부두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거리고 그다음에 해안선에 밀접해 있는데 그냥 선장의 음주만 탓을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지금 해경 발표나 그다음에 해수부 항만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이 뭐 도선 제도나 예인선 제도나 그다음에 그 선장이 직접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어쨌든 이런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면밀히 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마 이 광안대교 수리비가 뭐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 이 선사 측에 우리 정부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